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창작론 제2장 어떤 태도로 쓸 것인가. 자, 이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입니다. 어떤 태도로 쓸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시를 이제 쓸 때 어떤 태도가 있겠죠. 자, 그걸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렇게 시작되는 달타령이라는 노래가 있죠. 자, 달타령.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 그 중국의 이 당나라의 시인 그 중에 이백이 있어요. 이백.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렇게 나오죠. 이백을 이야기할 수 있죠. 또 그 시성 두보가 있죠. 두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이백 같은 경우는 시선이라고 해서 시의 신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석강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물속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인 이백에게서 이 달을, 특히 이제 이백은 달을 보면 어떤 시적인 영감을 얻죠. 뭐 월화 독작 이런 시도 있고요. 달 아래에서 혼자 술을 마신다 라는 시도 있는데, 시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토양에다가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시 쓰는 것을 이렇게 토양에다가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양이 있다 그러면 토양을 일구는 일과 나무를 생육시키는 일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나무를 생육시키는 일. 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토양을 일구는 일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시적인 발상을 얻기 이전의 단계죠. 시적인 발상을 아직 얻지를 못했는데, 시적 발상을 얻기 이전의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나무를 생육시키는 일은 뭐겠습니까? 시적 발상을 얻은 이후의 단계다. 시적 발상을 얻은 이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라는 것을 토양에다가 비유를 한다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를 쓰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를 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째는 어때요? 인생에 많은 체험을 해야 된다. 많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생을 살찌게 하죠. 특히 이제 이 백석이라는 시인의 보면 체험이 상당히 많은데, 백석은 영문학을 전공해서 영어 교사도 하고 기자도 하고 뭐 농부도 하고 또 그 등등등 여러 일들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그런 어떤 체험들이 시를 쓸 때 많은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시인을 하려면 많은 독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정일 작가 같은 경우는 학력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런 그 공부, 그러니까 독서, 엄청난 독서량, 이런 것 때문에 또 유명한 작가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력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허울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의 눈으로 뭔가를 바라본다. 이걸 이제 시만이란 말로 써요. 마음 심자의 눈 한자.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깨어 있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넷째는 시인 항상 사색에 몰두해야 돼. 사색. 생각할 사자에다가 찾을 색자죠. 이 사색이라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색에 몰두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런 그 주위의 사물에 대해서 날카롭게 관찰을 해야 된다. 관찰. 관찰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증기가 있다. 근데 수증기가 뭐 냉각 현상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뭐 하나님이 흘리신 눈물이다. 수증기를. 이렇게 남들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는 거, 이런 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간접적인 그런 그 작업이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시를 쓸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 시인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언어의 항무지를 개척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 그런 의미로 이제 본다면 이렇게 도표를 하나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표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린다면, 일단은 뭡니까? 시적 진실을 발견하는 단계. 시적 진실을 발견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자, 이렇게 시적 진실을 발견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씨앗을 파종하는 단계로 비유할 수 있어요. 씨앗을 파종하는 단계.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적 발상을 얻는 단계가 또 있겠죠. 시적 발상을 얻는 단계. 자, 이렇게 시적인 발상을 얻는 단계는 뭐겠습니까? 새싹이 발화하는 단계. 새싹이 발화.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상으로 전개시키는 단계죠. 자, 이렇게 시상으로 전개시키는 단계는 꽃을 피우는 단계죠. 새싹을 키워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와 이런 그 토양과 이렇게 이제 관계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쓰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 영적인 감흥. 자, 영어로는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감흥을 잘 받아야 돼요. inspiration. 그래서 그런 영감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죠.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입니다. 이게 영감이죠. 예를 들어서 200은 술이 취해야만 영감이 떠오르는 거죠. 술에 취해야만 영감이 떠오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는 게 영감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일종의 낭만주의적인 어떤 입장이죠. 낭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전주의자. 이 고전주의자들은 어떤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성, 직관 이런 것을 중시해온 데 반해서 이 어떤 그 고전주의는 이성과 합리성을 존중하는 거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주의에서는 이런 그 경구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화려한 업구 이런 것으로 장식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를 쓸 때는 그 어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시를 쓸 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시작이라고 하죠. 시작. 시를 쓸 땐 첫 번째는 아무런 시적인 충동 없이 쓰고자 할 때가 있어요. 시적인 충동이 없이 어떤 그 시적인 충동은 없는데 원고 청탁을 받았다든가 또는 기일의 데드라인이라고 하죠. 맞춰서 써야 되는 거.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시적인 발상을 얻어서 완결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시적인 충동 없이 이렇게 써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특별한 때
내적 충동. 예. 내적 충동의 필연성으로 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원용해서, 그러니까 시적인 충동은 없는데 내적 충동의 필연성으로 시를 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취향과 적응력에 따라서 이런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를 쓰는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본다면 다음 중 시적 발상 이전에 준비 단계에 대한 성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1번 예비적, 2번 기초적, 3번 실천적, 4번 간접적. 그럼 당연히 답은 3번이겠죠. 실천적은 시적 발상 이후의 단계라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낭만주의적 시작의 태도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1번 이백이 술을 마시면 시상이 잘 떠오르는 거. 낭만주의죠. 괴테나 보들레르는 사랑하는 연인이 시작에 도움을 준 것. 이것도 낭만적이죠. 4번은 시인이 아니라 음악의 신 뮤스가 시인의 입을 빌려 시를 쓴다고 믿는 것도 낭만주의적이죠. 그런데 3번에 산문을 시로 바꾸기 위해 경구로 만든 후 화려한 억구로 장식하는 거.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고전주의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시 창작의 직접적인 과정의 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시적 진실을 발견하는 단계, 시적 발상을 얻는 단계, 시상으로 전개시키는 단계라고 도표를 그려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2번에 사물을 관찰시키는 단계가 잘못된 거고요. 자, 시적 발상 이전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당연히 이제 황무지를 개간하는 거죠. 1번이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인 시쓰기 과정에 속하지 않는 것, 독서, 사색과 관찰, 가치 있는 체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인 시를 쓰는 거죠. 발상은 이제 그건 간접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토대로 실제로 시작과 관련이 있는 거죠. 시를 짓는 시작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창작론의 두 번째 장인 어떤 태도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잘 토대로 하셔서 한번 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